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기상대를 알게 됐고요. 진학 가능한 대학과 남은 기간 동안 학생부를 채우기 위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 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경제 및 언론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2 학생이고요. 자,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3.18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4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독서 포트폴리오를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20시간, 독서는 총 13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신문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국어 경시대회 우수상 외 2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제 및 언론 분야에 관심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우리 학생은 중앙대 경제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경제와 언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반 활동을 하면서 신문과 언론 분야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경제 분야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신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자,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자, 박성준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그 분석에 앞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 수학 4.07등급, 영어 3.33등급, 사회 2.55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18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 4등급, 3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5등급, 3등급, 2등급으로 상승, 사회는 3등급에서 3.5로 올라갔다가 2학년 때 1.5등급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 그다음에 수학 나영 1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사회문화 1등급, 세계지리 7등급으로 9월 모의고사 성적의 국수탐 평균은 4등급이고요.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은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수학은 1등급으로 유지,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살펴봤던 우리 학생의 성적 표면적으로 보면은 국수영사 교과, 주요 교과가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추이긴 한데요.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인문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앞에 화면에서는 과학 교과 성적이 이제 나가진 않았는데요. 1학년 때부터 3개 학기 과학 교과 평균 성적이 6.44등급이에요, 지금. 특히 1학년 때 화학원이 7등급이고요. 생명과학원이 8등급인데, 이러한 부분은 현재 우리 학생이 아무리 인문계열 학생이라도 1학년 때 배운 과목 자체는 이제 인문 자율 계열 구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특정 계열 쪽이나 특정 과목에서 좀 등급이 많이 크게 처진 거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문교과도 1학년 때 6등급이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나 이제 한문교과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것 자체가 주요 교과만 좀 열심히 하고 또 특정 교과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또 나타나지 않도록 현재 2학년 때 배우고 있는 과학이나 독일어 과목에 좀 신경을 조금 더 쓰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 수능을 대비하다가 내신을 공부할 때 시점을 잘 못 찾겠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해야 해이해지는 공부 집중력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고민을 써놨던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수능은 이제 아직 좀 남았잖아요. 시간이 내년 11월이고요. 우리 학생 지금 2학년이고 이제 2학년 중간고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3학년 중간 기말고사 이 중요한 시험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학생은 이제 내신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해본 경험 결과 1,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3학년 때 후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의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이제 시험 직전에 몰아서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이 이제 우리 학생한테 좀 큰 자극이 돼가지고 해해지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를 거의 매달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긴장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우리 학생 1학년 때 전교과 평균 등급이 4.31 등급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평균 2.5 등급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성적이. 그래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이 여세를 좀 몰아서 남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도 좀 큰 자신감을 가지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교과 1등급을 목표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처럼 큰 폭의 어떤 성적 상승 추이를 나타내는 것은 학업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담임을 했던 학생 중에서 우리 학생하고 좀 비슷한데 1학년 때 내신이 4등급 때, 2학년 때 2등급 때, 3학년 때 전교과 1등급을 받아가지고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또 경제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수학이나 경제 과목의 경우 같은 경우는 등급뿐만이 아니라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시 기준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은 현재 수학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학은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국어는 최소 2등급, 영어는 1등급, 그다음에 사회탐구 두 과목 모두 1, 2등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 100분위가 이제 3월에 비해서 9월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영어 원점수도 6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2등급 이상은 가능해 보이고요. 사회문화 과목도 이제 올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년 수능 때까지 좀 잘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사회문화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사회탐구 한 과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지금 경제를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은 3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내신이나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장점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수상 기록이더라고요. 또 아쉬운 점은 독서의 양과 전공 적합성을 꼽았습니다.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예, 진로가 이제 경제 또는 이제 언론 분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도 그 목표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좋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상당히 집중력이 강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교과마다 이렇게 본인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능력들, 또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탁월한 역량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 방과후 활동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세계지리 과목의 국선도 반이라고 있거든요. 이 반은 상당히 좀 이채로운 그런 어떤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학습 경험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이 경제나 언론 분야를 목표로 한다라면은 다양한 경험들과 또 어떤 주변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성적 향상이 가장 큰 어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성적은 뭐 당연히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지만은 2학년에 와서 이렇게 성적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아쉬운 점도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요.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수상 경력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1학년 수상 경력이 3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상당히 좀 아쉽죠. 왜냐하면 수상 경력도 학업
역량하고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본인의 진로 쪽하고 관련된 대에서의 수상 실적은 사실상 내신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을 보여준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상 경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어떤 도전 의식이 또 부족하다라는 것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좀 이제 아직 그 한 두세 달 남았으니까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교내 대회가 있으면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이 조금 단순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의 어떤 그 기록만 있고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진로 쪽하고 관련돼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탐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 딱 20시간을 채웠는데요. 좀 아쉽지요. 왜냐하면은 경제든 또는 언론이든 이런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의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조금 이 부분은 아쉽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조금 더 봉사 활동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다양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1학년 성적이 낮은데 그 2학년 뭐 성적이 올라갔잖아요. 그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때도 이제 조금 더 성적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라면은 뭐 우리 학생한테 의미 있는 그런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희망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네, 글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봉사활동이 20시간밖에 안 되고 14시간은 이제 학교에서 한 거고요. 6시간은 이제 개인 봉사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봉사활동이 조금 부족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 봉사활동을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제가 막연하게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1학년 때 내용이니까요. 2학년 때는 조금 더 이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1학년 때 못했던 거를 2학년 때 좀 보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연히 이제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경제라든지 언론 쪽이니까요. 아마 교내 대회가 여기에 연관되는 대회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 이제 나가서 우리 학생이 수상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갖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부분에서는요. 학급 내에서 조금 더 우리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급 내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가기 위해서 자율 동아리 하나 정도는 조금 더 추가해서 물론 이제 동아리 활동의 기록이 500자니까 뭐 교육과정 동아리 적기도 참 사실은 부족한 공간이긴 하지만은 교육과정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되 자율 동아리는 조금 이제 좀 보완해서 폭넓은 어떤 경험을 쌓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2학년 때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 30시간 이상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 부분은요. 아까 이제 제가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또는 토론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독서도 학업적 능력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1학년 때보다 한 10권 정도에서 조금 더 남짓 이렇게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조진호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5, 정시 경쟁력은 45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선생님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수시와 정시 다 경쟁이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부라니 성적표를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수시 쪽에 무게중심을 뒀는데요. 우리 학생의 9월달 학력평가
수학학과 성적을 보면은 100분위가 한 80% 정도 되고요.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경제학부에 정시 모집으로 지원하려면은 한 95% 정도 이렇게 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성적으로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서울에 있는 경제경영학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하위권 1개 내지 2개 대학 정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경우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학과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제일 큰 단점은 진로활동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관심 있는 학과가 경영이라든지 경제 또는 신문방송학과 1학년 때 진로 희망을 보면 또 역사학과 관련된 기록이 있고 그다음 학생부에도 그런 내용이 또 써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이런 세 개 분야에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1학년 때는 다양성 면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학년 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했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 학생한테는 일단 필요한 게 해당한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부분을 갖다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진로 탐색이라든지 탐구 활동, 그와 관련된 독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적 추이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1학기까지 국영수화 2.3등급이었는데 남은 2학년 2학기 때는 한 2등급 정도, 3학년 1학기 때는 1.8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 소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이제 특정 과목에서 5등급이라든지 6등급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화학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한문교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성실면에 봤을 때는 특정한 교과가 포기하는 과목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제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앞으로 이런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다음 쉽게 만약 학생이 결정을 하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만약 놓쳤다 하면은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학하고 사회문화 쪽에서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학과에 대한 결정을 갖다가 지금쯤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교과선생님 내지 진로 상담선생님과 같이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 또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1순위로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2순위로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3순위로는 정시 전형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1순위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학생부 기록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독서라든지 세특이라든지 개연 봉사활동, 그다음 교내 수상, 전공 접합성,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돼서 내신 등급을 2등급까지 중반까지 이렇게 향상이 되고 비교과가 이렇게 보충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만약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한 경우는 일단 우리 학생이 9월 학력평가에서 수학이라든지 사탐 한 과목이 1등급 나오기 때문에 정시적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국민프런티어 전형 최진규 선생님, 숭실대 경제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박성준 선생님, 중앙대 경영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는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국민프런티어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학교 일단 전형 방법은 1단계 세배수 복고에 설평가 100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이 30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학교와 달리 면접에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실질적으로 역전되는 경우가 한 40%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면접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3.09등급, 그다음에 충원이 10명 정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향상하고 비교과가 조금만 이제 보충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숭실대 경제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의 그 성적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전년도에 이 학과에 이제 추가까지 해서 합격한 사례가 3.4까지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내신 성적만 얘기하는 거고요. 비교과는 이제 거기서 논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비교과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교과의 경쟁력을 좀 높인다라면은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경영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추천 이유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학생의 이제 1순위 희망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이외의 어떤 차선책도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20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되는데요. 국수영탐,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본 과목 한 과목인데 등급합 5 이내에서 등급합 6 이내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9월 학력평가 기준으로는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이 되고요. 그 2018학년도 그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을 살펴봤더니 전교과가 이제 3.75등급이고 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에서 전교과 내신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국수영사 상위 10개 과목이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요 성적이 이제 2.61등급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논술 전형 특징상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을 이제 못할 경우에는 이제 실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34.9대 1이 최초 경쟁률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12.7대 1이었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학력평가 성적을 볼 때 수학 성적이 이제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이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을 보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이제 4월 달에서 5월경에 이제 중앙대 모의 논술이 실시가 되는데 내년 3학년 올라가서 요 시기 때 중앙대 모의 논술도 한번 응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땠어요? 네, 제 교과 등급이랑 정시로 갈 수 있는 등급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자세한 대학 갈 수 있는 대학과 저의 정확한 성적을 알 수 있어서 좀 이제 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그 입시 전략을 좀 더 잘 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